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 작가 권민창, 출판사 스튜디오 오드리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권민창 작가님의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 출판사 스튜디오 오드리. 이 책은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품격을 결정하는 말과 글. 둘째, 사랑은 시간을 쓰고 싶어지는 일. 셋째, 그 사람 억지로 견디지 않으려고요. 넷째, 그럴듯한 마침표보다는 행복한 쉼표를. 작가의 말. 그런 적이 있었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결심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냈을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연민을 먼저 보냈던 적. 내심 그가 잘 안되기를 바랐다. 바다에서 짠물을 잔뜩 마시고 돌아와 내가 나가봤는데 이 우물이 최고야.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바닷물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물고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10년 가까이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졌다. 매달 10일이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던 숫자가 자취를 감췄고 대출 심사도 무척 까다로워졌다. 직접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위험 부담 없이 주어진 일만 해도 일정량의 식량을 공급받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내가 직접 사냥터로 나가 먹이를 잡아와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에 퇴사 후의 삶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보다 무모함에 연민을 보내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질적인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 난 너 하나도 걱정 안 해. 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정신 차려. 세상이 네 맘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쩌려고. 그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를 주며 독려하기보단 불안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도 상관없는 경험을 들이밀며 훈계를 하려 한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땐 외할머니와 나는 문자를 본다. 맞춤법이 틀렸더라도 진심은 옳다.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조언을 준답시고 설교를 늘어놓기보다는 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 믿는다. 네가 옳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우리의 품격을 결정하는 말과 글. 실수를 인정할 때 마음이 열린다. 친한 동생과 사당역 근처에서 찜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치즈 찜닭이 인기 메뉴인지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치즈 찜닭을 먹고 있었지만 둘 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에 기본 찜닭을 시켰어요. 주문하면서 사장님이 치즈 안 먹고? 라고 물으시길래 네, 그냥 찜닭이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나온 찜닭은 기본 찜닭이 아니라 치즈 찜닭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기본 찜닭 시켰는데. 그러자 사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치즈 찜닭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저희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찜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자 사장님은 혼잣말 하듯 아닌데 분명 치즈 찜닭 시켰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도 딱히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어서 치즈 찜닭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지만 주문을 재차 확인했으면서도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장님의 태도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나 봅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먹을게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즈 찜닭을 많이 시키더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별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기본 찜닭을 더 선호할 뿐이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라서 치즈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딴 말을 하니 사소한 문제가 괜한 기싸움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그런데 이미 요리가 된 상황이라 기본 찜닭 가격만 받을 테니 치즈 찜닭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 가게 치즈 찜닭이 진짜 잘 나가요. 치즈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다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적당한 보상책을 내놓으며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면 서로 웃으며 끝날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배달하러 나가자 안에 계시던 다른 분이 나와 사이다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같았어요. 아이고, 주문 잘못 들어갔는데 군말 없이 맛있게 잡수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죄송한 의미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가격은 기본 찜닭 가격으로 받을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약간 깨름직했던 저와 동생도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치즈면 어떻고 기본이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찜닭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대처를 보여줬던 사장님과 사모님에 대해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 실수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있고 그게 내 잘못인 걸 알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손을 상대방도 분명 마주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의 2가지 공통점. 두 아이를 키우는 친한 누나가 있어요. 5살 남짓한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워서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요. 누나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말썽을 잘 안 피우는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누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웃어넘겼어요. 누나의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날따라 컵 사줘, 장난감 사줘, 이쁜 인형 사줘라며 무언가를 사달라고 누나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이럴 때 제가 봐왔던 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안 돼, 사람 많은 데서 떼쓰지 마, 혹은 저번에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사주니? 라는 식의 욕구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좀 달랐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민지야, 민지가 사달라고 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민지 생일에 살 수 있어. 잘 골라야 해. 알았지? 그러자 떼를 쓰던 민지가 얌전해지며 알겠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니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민지에게 욕구 원천 차단보다는 다른 대안 제시하는 현명한 방법을 쓴 거죠. 전자의 경우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사조와 안 사조의 개념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조도 본존이고 안 사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제일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주변의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의 문이 따뜻한 노크에 의외로 본인도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창옥 교수가 말하는 모국어란 어릴 적 부모가
그 사람을 대했던 말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득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타인을 대하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말 잘하는 법, 인간관계의 기술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며 잊지 않고 메모하고 평소에 좋다고 느꼈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보는 일이죠. 그렇게 연습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현명하다, 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사이가 좋고 오랜만에 본 터라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겹살을 4인분 먹고 양념갈비를 또 4인분 시킨 후에 삼겹살이 더 맛있어 삼겹살을 추가로 주문하자 사장님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삼겹살을 먹을 만큼 시키고 나중에 갈비를 시키지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아마도 삼겹살을 굽는 판과 양념갈비를 굽는 판이 달라 그걸 바꾸기가 번거로우셨나 봅니다. 당황한 제가 네? 라고 반문하자 사장님은 아니 삼겹살을 먹을 만큼 먹고 갈비 시키면 됐잖아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상짓을 한 것도 아니고 식당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어떻게 이 사장님한테 따끔히 쏘아붙여야 할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과를 받는 건 당연하고 면박까지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A라인 형이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이 사장님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아니 기분 안 좋은 일 없는데? 라고 대답하며 허둥지둥 불판을 갈아주더니 나중엔 서비스라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질문을 받으니 자기 객관화가 되었나 봐요. 제가 그 사장님을 면박 준다고 한들 제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려 했던 저에게 그 형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에 신뢰를 보여주었어요. 무작정 화를 참는 것은 분명 우리의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려 화를 분출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땐 한 발짝 물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저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현명함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걱정도 축복이 되어
나이가 나이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결혼한 친구는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해 벌써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말해야지라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인 그 친구에게는 걱정을 빙자해 힘 빠지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혼전 임신이구나. 힘들겠다. 걱정이 많겠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그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일찍 경험하신 분이네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친구니까 이 정도 걱정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듯 함부로 말하며 오히려 친구에게 근심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었으니 육아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는 항상 염려만 앞섰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자신과 아내를 반반씩 닮은 어여쁜 아기가 올바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겠더라고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예쁜 단어를 그럴듯하게 조합해 기계처럼 내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선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청소한 뒤 그 자리를 좋은 사람들과 밝은 생각들로 채워야겠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말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보단 잘 간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